자, 2부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2부는 저희가 뭐 치폴레라든지 뭐 금융, 그다음에 산업주 이런 종목들 좀 많이 넣어놨잖아요. 네. 여전히 저희 유중우 선임연구원 모시고 얘기를 해볼 건데 1부에 이어서 바로 분석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멕시칸 그릴 음식을 판매하고 있는 치폴레인데 이게 약간 패스트푸드보다는 조금 비싸고 그리고 그렇죠. 정말 좋은 고급 레스토랑보다는 가격이 그렇죠. 좀 낮고 이게 중간 단계잖아요. 패스트 캐주얼 레스토랑이라는 그 섹터에 위치해 있는데요.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맥도날드나 이런 패스트푸드보다는 조금 건강하면서 그렇죠. 일반 레스토랑보다는 가격이 싼. 치폴레 종목 자체가 맥도날드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치주에 또 들어가잖아요. 굳이 분류를 하면 가치주에 네, 들어가지만 맞습니다. 치폴레는 대형 성장주에 그렇죠.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꾸준한 성장을 유일하게 스타벅스하고 같이 성장주에 올라가 맞습니다. 있는 그 애들 중에 하나죠. 그래서 치폴레 같은 경우는 이제 흔히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멕시코 음식을 대중화하여 미국 지역에서 성공적인 지금 열풍을 이끌고 있는 주가도 기업 굉장히 하나인데요. 좋았어요. 지금 시장 많이 네. 빠질 때 맞습니다. 혼자 연초 대비해서는 플러스가 난 종목 중에 하나이기도 네. 합니다. 2.77% 정도 연초기 수익률이 났는데 한번 간단하게 네, 그래서 말씀해 주시죠. 그 뒷배경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은 최근 분기에 치폴레 같은 경우는 높은 시장 점유율에 기반해서 꾸준히 가격 인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인플레이션 비용 증가를 상쇄시키고 마진 개선 또한 이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주당 순이익도 항상 꽤 좋은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최근 분기 실적도 주당 순이익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치폴레 같은 경우는 무엇보다 전체 매출이 미국에서 발생하는데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겪은 강달러에 의한 환손실 그런 부담은 없을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전체 매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치폴레는 올해 8월에도 추가 가격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마진이 추가적으로 또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고 기존 매장에서 발생한 매출을 볼 수 있는 동일 매장 매출, 그러니까 수요에 의한 매출 성장을 볼 수 있는 동일 매장 매출 또한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치폴레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꾸준히 성장성을 갖고 좋은 실적을 낼 것으로 보고 있고요. 무엇보다 분기 실적 발표 이후 주가가 한 10에서 15%가량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을 갖고 이제 보시면 앞으로도 계속 이어갈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고요. 최근 이렇게 주가가 올랐음에도 상대적 주가는 여전히 저평가된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대부분 있습니다. 기업들이 이제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많이 오를 때는 비용에 대한 그런 리스크가 증가하기 때문에 가격을 무조건 올려야 되는데 네. 이게 아무 기업이나 다 가격 올린다고 해서 살아남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건 이게 아니죠. 뭐 치폴레 같이 좋은 음식을 많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점유율이 높은 음식을 파는 애들은 가격을 올려도 여전히 그래도 어느 정도 가서 사 먹는데 네. 약간 가성비로 승부하고 있던 기업들이 가격을 올린다? 이러면 이제 좀 그러면 힘들어질 어렵죠. 수도 네. 있겠죠. 그래서 치폴레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추가로 말씀드리면 최근에는 이제 메뉴를 음. 계속 이렇게 추가적으로 추가하겠다라고 어, 발표를 하면서 저희는 이제 그런 다양성도 추가하면서 많은 발전을 보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자세한 내용은 제가 리포트에 좀 적어놨어요. 그다음에 이제 배드베스앤비욘드인데 제가 이거는 종목을 쓰고 나서 이제 이게 또 민주식이 됐어요. 네. 갑자기 주가가 많이 오르고 많이 이슈가 됐습니다. 사실 저는 굉장히 이 종목에 대해서 네거티브하게 이렇게 별로 이렇게 지금 뭐 주가 상황도 안 좋고 모든 게 다 안 좋다라고 썼는데 갑자기 주가가 이렇게 밈 주식으로 확 올라버리니까 저는 이제 약간 좀 당황하기는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다시 주가가 좀 다시 빠지긴 이제 하락세를 했는데 나타내고 있죠. 굉장히 이제 좀 무서웠던 게 이제 뭐 AMC라든지 아니면 배드베스앤비욘드 이런 종목이 게임스탑이나 그렇죠. 그런, 미국의 이제 뭐 월스트리트백 같은 그런 곳에서 이제 게시판에서 이제 밈 주식으로 하나로 해가지고 이렇게 막 올라가고 이제 이런 게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제 배드베스앤비욘드 자체는 조금 이제는 좀 네거티브하게 보고 있는 게 가구하고 가정용품 소매 업체예요. 미국에서도 좀 그 사용을 네, 해보셨죠. 많이 있죠. 네. 수요 감소도 있었고 재고 비용도 증가를 하면서 약간 양면이 지금 다 안 좋은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 시장 예상치도 크게 하회를 했고 실적 발표 당일 주가는 24% 빠졌고 CEO도 사임을 표명을 했어요.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너무 이제 그 운용을 못했으니까.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이런 이제 소비 형태 변화로 재고 자산 회전율도 하락을 하면서 저희는 배드베스앤비욘드에 대해서는 뭐 장기라든지 단기라든지 모두 다 약간 좀 네거티브한 그런 이제 자료를 쓰긴 했습니다. 금융주를 그냥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네, 근데 2분기 같은 네. 경우에는 순간적으로 이제 장기 금리가 상승하면서 예대 마진이 개선된 모습을 나타났는데요. 순이자 이익 같은 경우 상승세를 나타냈고, 그다음에 순이자 마진, 님이라고 하죠. 순이자 마진도 이제 예대 마진이 개선되면서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말씀하신 그 장단기 금리차, 그 스프레드가 좀 줄어들면서 좀 이렇게 위험 요소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금융주 같은 경우는 저희는 JP모간이랑 웰스파고 그리고 골드만삭스를 주로 봤습니다.
이 기업들 같은 경우는 대통충당금 또한 이번에 전년 동기에는 환입을 해서 이익 개선 효과가 있었지만 올해는 대선 충당금을 추가로 적립하면서 이게 실적 감소 요인으로 또 작용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크게 작용한 것은 비이자 이익 부문의 투자은행 부문의 실적이 부진하면서 감소세를 나타냈는데요.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채권 투자가 이제 좀 대박 나면서 오히려 역으로 좀 실적 개선을 이룬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재무 부담으로 인해서 약간 자사주 매입을 일시 중지했고요. 반면에 웰스파고나 골드만삭스는 상대적으로 나은 이익률을 좀 보여서 배당금을 인상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네. 주가는 웰스파고가 제일 좋았네요. 연초로 네, 대비해서는 맞습니다. 4% 정도 수익이 났기 때문에. 네. 네. 웰스파고가 정말 제일 좀 낮게 주가는 잘 나왔다. 잘 이 나왔다고 정도로 좀 한번 하고요.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그럼 장기적으로는 좀 아직 좀 네. 위험 요소가 있다 정도. 자, 그다음 이제 로키드 마틴인데 이제 로키드 마틴 하면 저는 약간 이제 아이언맨 토니 스타크 생각이 나기도 하죠. 이제 무기를 또 만드는 그런 기업 중에 맞습니다. 하나니까. 로키드 마틴은 좀 어땠나요? 로키드 마틴은 이제 이번 분기에는 이제 높은 비용과 이제 공급망 이슈가 발생하면서 실적은 감소했는데요. 2022년 실적 전망치를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이제 공급망 지연으로 인한 이슈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어서 그게 크게 작용했는데요. 그러나 장기적으로 역시나 좀 실적 개선을 이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미국 정부와 계약이 좀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또한 나사가 최근에 많이 뉴스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달 탐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참여를 하면서 이런 우주 산업 성장에 따른 성장도 볼 수 있을 것으로 로키드 같은 경우는 이제 보잉과 공동 창업했다 해야 되나 공동 이제 투자하고 있는 ULA라는 민간 우주 로켓 기업이 있는데요. 이 ULA 투자에 따른 이런 실적 성장도 좀 나타날 것으로 하반기에 좀 많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장기적 관점으로 여전히 투자성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상대적 주가 수준도 최근까지 로키드 마틴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여전히 좀 저평가됐다. 상대적이라고 하면 이제 다른 경쟁 기업 그렇죠. 이제 레이시온이나 이제 말씀하신 보잉이나 이런 그런 상대적 기업들과 대비해서는 여전히 좀 괜찮다. 로키드 마틴 주가 수익률이 거의 어마어마해요. 거의 탑에 들어갈 정도로 35% 정도 시장 빠질 때 혼자 맞습니다. 35%를 더 오른 종목 중에 하나인데 아무래도 이제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나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사태가 나타나면 이벤트성이긴 하지만 거기에 따라 주가도 약간 조금 버프가 되는 약간 그런 것도 조금 그런 있겠죠. 것도 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다음 이제 종목이 디어앤컴퍼니 이거는 또 아마 잘 모르시는 종목일 것 같은데 수익률이 디어앤컴퍼니가 또 굉장히 괜찮았어요. 네. 시장 엄청 빠질 때 혼자 맞습니다. 플러스 20%가 나는 종목인데 이 종목도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제 흔히들 농업계의 테슬라다라고들 부르신대요. 그 이유가 농업용 트랙터에다가 자율주행 시스템을 탑재했습니다. 추가로 이제 분석 소프트웨어도 같이 제공하면서 이런 농업계의 혁신을 좀 가져오고 있는 그런 기업으로 주목받고 있고요. 또한 건설 쪽의 건설 장비나 이런 장비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어앤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최근 분기에 그 생산량을 증대했고 또한 가격 인상을 하면서 실적은 개선을 이뤘습니다. 영업 마진 또한 회복세를 나타나고 있고요. 저희는 하반기에도 이런 높은 수요와 디어앤컴퍼니 같은 경우는 사실 시장 점유율이 꽤 높습니다. 이런 높은 시장 점유율에 기반해서 성장을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공급망 이슈가 좀 있었어요. 디어앤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품 수급이 안 되면서 미완성된 제품들이 좀 이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판매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수요는 있지만 공급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최근에 그 공장 인수를 하면서 생산력을 어느 정도 증대시켰고요. 그래서 판매는 좀 그래서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수요는 높은 것으로 이제 수요는 여전히 높고 추가적으로 가격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그래서 마진 또한 계속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하반기에는 모든 부문이 실적이 호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발표 가이던스를 했습니다. 여전히 이제 성장력을 감안하면은 밸류에이션 매력은 여전히 존재한다. 확실히 이 인건비가 계속 올라가니까 이런 이제 자동화 이런 거에 대한 수요가 조금씩 이제 맞습니다. 증가하는 것 같긴 해요. 그죠? 네. 그 다음 종목은 또 남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약간 페라리를 쓰셨는데 페라리는 뭐 저희가 자동차만 구경할 줄 알았지 이걸 주식으로 사야 되나라는 생각은 아마 대부분은 못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페라리를 한번 또 정리를 페라리는 뭐 기업 같은 경우는 많이 아시니까 기업 설명 같은 거는 사실 좀 생략하겠고요. 최근 분기에는 워낙 높은 수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워낙 높은 수요에 기반해서 판매 성장을 이루고 있고요. 2분기에 생산한 차량 모두가 매진됐습니다. 벌써. 그러면서 이제 판매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신차 출시를 하면서 저희는 실적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인도수는 이번 분기에 미국을 중심으로 특히 크게 개선됐고요. 이익성 또한 개선되고 있습니다. 최근 분기 실적은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특히나 이제 주목해야 될 점은 많은 기업들이 강달러로 인한 환손실을 겪었는데 페라리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 위치하다 보니까 환이익을 오히려 효과를 봤습니다. 그러면서 매출 성장을 이뤘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자율주행이나 그런 첨단 기술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반도체 이슈는 좀 적었고 또한 생산량이 워낙 상대적으로 소량 생산이다 보니까 공급망 이슈에서도 어느 정도 자유로웠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진 또한 상대적으로 포드나 GM 이런 대량 생산 기업들에 비해서는 높은 마진율을 나타내고 있죠. 페라리 같은 경우는 올해 하반기에도 워낙 실적은 좋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하반기 연간 가이던스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적 판매세를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고 또 내년에는 또 SUV 출시가 예정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페라리도 이전에 SUV. 네, 그 시장에 람보르기니가 뛰어들었습니다. 냈던 것처럼. 맞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도 사실 그 신차 출시에 따른 이제 판매 증가도 기대된다라고. 예전에는 이제 죽어가는 포르쉐를 살렸던 게 약간 이제 까이엔 같은 SUV 그렇죠, 그렇죠. 모델이었잖아요. 그것처럼 람보르기니도 출시를 했고 이제는 페라리까지. 페라리까지 이 시장에 뛰어들면서 페라리 같은 경우는 워낙 지금 수요도 좋은데 SUV 시장까지 진출하면서 더욱 판매 영역을 확장시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이와 또 플러스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그런 소장품 같은 것들, 네. 엔진 부품이나 엔진을 판매하다든지 어. 그런 고가의 소장품 또한 판매하면서 이 판매 증가세가 내후년에는 상당히 한 2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지금 약간 목표를 삼고 있고요. 이건 또 분석적인 건 아니지만 사실 이제 경기 불황이 왔을 때는 명품이나 고가품이 좀 많이 팔린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 어쨌든 그러면 그 페라리에 대해서는 이제 좀 포지티브하게 좀 보시는. 네, 그런 저희는 종목 향후 중에. 성장성은 계속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 이제 오션이어링이라는 종목인데 이것도 좀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오션이어링 다소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해양 산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원격 수중 로봇이나 원격 수중 이것도 로봇 관련주. 네, 맞습니다. 네. 로봇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원격 잠수정 같은 걸 통해서 해저 탐사나 깊은 심해 그런 프로젝트 조사 활동 같은 걸 하고 그리고 기업들의 해양 자원 채굴 하는 프로젝트를 같이 도우면서 해양 자원 채굴 또한 그런 것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이제 뭐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로봇가 바다 밑에 내려가서 뭐 이렇게 캐우고 네, 하는 그게 약간 오션이어링이에요. 그 네, 기업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원격으로 조종해가지고 그 로봇 팔을 갖고 음. 채굴을 한다던가 아니면 뭐 드릴링을 하고 그런 것들을 하는 건데 이제 해양 산업이 활동이 이제 다시 좀 정상화가 되고 이런 프로젝트가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고요. 또한 미국의 그 엑슨모빌이나 쉐브론 이런 그 에너지 기업들의 자원을 채굴한다라는 이제 소식이 들려오면서 이런 채굴 증대 추세에 따른 실적 또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올해 3월에 자율주행 이동 로봇을 출시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공장에서 이제 자율주행 지게 로봇이나 이제 네. 물건을 나를 수 있는 그런 로봇들을 출시하면서 그런 그 수요에 따른 또 다른 매출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분기 실적을 보면은 매출액은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그러나 주당 순이익은 여러 프로젝트 초기 투자 비용으로 비용이 증가하면서 예상치를 하회했는데요. 하지만 하반기에 프로젝트 수익이 회수되며 저희는 개선될 것으로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해양 산업 수요와 그리고 로봇 수요 증가로 인한 실적 성장도 좀 기대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또한 12개월 선행 EPS 주당 순이익 또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고 잉여 현금 흐름과 또 수익성은 이익성은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장성을 감안한 산업 대비 주가는 또 저평가됐다. 그래서 충분한 투자 매력이 있다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어서 3부에서 남은 종목 분석 설명드리겠습니다. 3부는 저희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그다음 필수 소비재, 헬스케어가 들어가 있는데 뭐 메타 플랫폼이라든지 월트 디즈니, 그다음에 넷플릭스 같은 종목이 있으니까 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2부에서 설명드린 종목의 리포트는 인터넷 검색창에 KB 리서치를 검색하시거나 이 영상 하단에 유튜브 하단에 있는 링크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이어서 3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